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글 쓰고 북 리뷰하고 있는 뉴욕 털기라고 합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떤 미친 미래사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사회에서는 사람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수정체 때부터 디쉬에다가 샬레트에다 올려놓고 컨베이어 벨트에 돌려요. 그러면서 이제 산소도 주고 영양도 주고 이렇게 나중에 사람으로 자라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더운 지방에서 일할 벌목군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일할 사람들은 미 컨베이어 벨트에 들어갈 때 더운 구간이 있고 추운 구간이 있거든. 근데 그 더운 구간에서는 산소를 많이 줘요. 그리고 추운 구간에서는 산소를 덜 줘요. 그리고 그걸 계속 돌려요. 그럼 나중 가면 얘는 뭔가 나는 더운 게 좋아. 그래서 막 적도지방에서 고생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데서 일을 해도 나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해요. 반대로 추운 지방에서 일할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럼 얘는 반대예요. 추운 구간에서는 산소를 많이 주고 더운 구간에서는 산소를 덜 줘요. 그리고 계속 그걸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일할 포지션이랑 계급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만족하게 키워내는 거예요. 즉 사람의 선호를 어렸을 때부터 수정란 때부터 프로그램화하는 거죠. 근데 혼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 더운 지방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행복해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복감이 진짜냐? 이건 어떤 면에서는 진짜일 수가 있죠. 행복감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건데? 이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도 행복감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막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진짜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에 또 반대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그 사람의 선호를 니네가 만든 거잖아. 더운 거를 좋아하게 디자인을 해버렸잖아. 그럼 당연히 더운 데서 일하면 만족감이 있지. 그 몸에서 그런 호르몬이 나오고 있겠지. 근데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 이 사람이 행복하다는 인식도 있고 호르몬적인 반응도 있지만 이게 리얼한 거냐? 이게 진짜냐? 이거는 대답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럼 싫어요. 싫은 느낌이 있어요. 자, 얘기를 조금 최근으로 옮겨와 볼게요. 최근에 미국에서 NPC가 밈이 된 적이 있어요. NPC는 이제 게임에서 캐릭터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그 뒤에 사람들이 다 조종하고 있는 건데 NPC는 컴퓨터가 조종하는 캐릭터죠. 여관 주인이나 뭐 무기상이나 아니면 퀘스트를 주는 캐릭터나 사람이 조종하는 캐릭터의 말을 걸면 그 사람이 막 채팅을 쳐서 말을 하겠죠. 근데 이 NPC한테 말을 걸면 하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내 아내가 저 산에 고블린들한테 납치돼서 좀 구해주시오. 그리고 말을 다시 걸면 빨리 구해주시오. 나는 고통스럽소. 또 말을 걸면 아직도 안 갔어? 막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뭔가 대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프로그래밍인 거죠. 미리 준비된 대사만 하는 건데 이게 밈이 된 거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NPC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없고 정형화된 생각만 한다는 거죠. 어떤 의견을 물어보면 프로그램이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느낌? 프로그램화된 보처럼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NPC는 절대 자기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NPC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제가 겪은 건 나밖에 없으니까. 누구나 직업을 정하고 진로를 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큰 결정이잖아요. 20대 초반에. 그런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점심시간에 이렇게 캠퍼스에서 한가하게 있었는데 무슨 밴드 음악을 하려고 그러는지 악기랑 드럼이랑 기타 같은 게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약간 쭈글한 친구가 와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들고 이렇게 쭈글쭈글 걸어와요. 그런데 기타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뭐지? 그랬는데 밴드가 연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기타를 집어들더니 연주를 시작하는데 완전히 놀란 거예요. 너무 잘 치고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볼 때 쟤는 지금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연주를 하고 있다. 이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넋을 놓고 보고 있었죠. 근데 연주가 끝났어요. 그리고 기타를 놓고 또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또 퇴장을 하더라고요. 내가 방금 본 게 뭐였지? 그리고 나는 언제 저렇게 살아있음을 느끼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랑 그때 친하게 지내던 대학 친구들한테 막 틈만 나면 물어봤어요. 너는 왜 회계 공부해? 왜 행시 공부해? 너는 왜 외국계 컨설팅 회사 공부해? 너 그게 좋아?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얘네도 이거 황당하죠. 얘가 어디서 뭐 보고 미쳐와가지고 너 왜 사냐고 막 물어보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얘네가 대답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했어요. 뭐냐면 뭐 나중에 집 사고 뭐 차 사고 뭐 결혼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애 키우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딱 이 워딩. 그럼 너는 이거 막 공부할 때 막 되게 좋아? 보람 있어? 물어보면 아니래요. 그럼 왜 해? 그럼 또 저 말을 반복해요. 근데 그때 뭔가 나랑 맨날 같이 놀러 다니고 같이 밥 같이 먹고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뭔가 텅 비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나라고 달랐냐? 아니요, 나도 똑같았어요. 그 똑같은 대사를 내가 할 수 있었거든요. 누가 나한테 물어봤으면 그 똑같은 대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한 반 정도 깨어났다 그럴까요? 나 왜 살지?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내가 언제 이걸 결정했지? 이렇게 살기로? 이걸 난 결정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반쯤 깨어난 것 같아요.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애들 잘 키우고 결혼 잘 하고 뭐 이게 스탠다드한 인생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탠다드한 인생관을 내가 왜 행복한 삶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저도 일종의 어떤 컨베이어 벨트를 도른 거예요. 그게 뭐 어른들의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인스타일 수도 있고 저런 집에서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일종의 프로그램된 그래서 내가 일종의 NPC가 되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있겠죠. 내가 이렇게 스탠다드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이 스탠다드한 삶을 살고 싶은 내 욕망이 리얼한 거냐? 진짜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당시에 이 스탠다드한 인생론은 리얼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왜? 그냥 느낌이 그래서? 아니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리얼하지 않은 느낌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보통 이런 프로그램에는 나의 일 자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내가 회계사예요, 만약에. 그러면 회계사로 사는 건 어떤 거, 회계의 어떤 점이 좋고 회계의 매력이 뭐고 이런 게 그냥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회계 일을 한 결과, 그 일이 뭐가 됐든 간에 그 일을 한 결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것만 나와 있어요. 하루 중에 내가 에너지가 제일 넘치는 시간이 9 to 5잖아요. 나의 메인 타임이잖아. 나의 인생이잖아, 사실 그게. 근데 그 9 to 5 동안 해야 되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거긴 블랙박스예요. 왜 요즘 AI가 그린 그림들 막 나오잖아요. 그럼 오, 그럴듯한데? 오, 이걸 인공지능이 그렸다고? 근데 자세히 뜯어보면 손가락 이런 데를 못 그리잖아요, AI가. 이거랑 똑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적인 거에 대한 그림은 세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which is defined by what I do, not by what I have. 이거에 대한 거는 텅 비어 있어요. 바깥에서 볼 때는 막 번지로 되게 좋아 보이겠죠. 근데 그 안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어 있어요. 영화 포스터인데 주인공이 그냥 까맣게 비어 있어. 그 주변에 우주선을 타고 있는지 이런 건 다 나와 있어. 근데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까맣게 돼 있어. 제가 미국에서 아는 분 한 분도 실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회계를 선택을 했어요. 실제로 이분은 회계사인데, 회계사였는데 드림 잡을 잡았는데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닌 거예요. 회계 일이 싫어. 회계 일이 안 맞아. 점점 회사 가기가 너무 싫고, 너무 회사 가기를 싫어가지고 막 몸이 실제로 아파요. 병가 내고 막 이랬어요. 이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부동산 쪽으로 돌렸어요. 그러면 왜 그 진로를 그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같은 프로그램화된 대답을 하는 거죠. 아니,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자, 인스타에서 인생론이 막 돌아다녀요. 누가 인생을 알려준대. 자기처럼 하면 몇 억은 진짜 순식간에 모을 수 있대. 직장을 왜 다니니? 무조건 사업을 해야 된대요. 인구의 90%는 인생 잘못 살고 있고 자기처럼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죠. 이게 다 이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 판매의 근거, 판매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What I have. 내가 가진 것들에서 나와요. 인스타에 내가 막 얼마나 외제차를, 좋은 차를 몰고 고가의 소비를 하는지,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다 좋아요. 그 프로그램들을 보고 배우는 것도 있고 많은데,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나의 9 to 5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9 to 5에 하는 일이 뭔데? 근데 그 부분은 까매요. 안 보여요. 근데 퇴근 후에 주말에 어떤 소비를 하는지만 나와 있다면 그럴듯한 그림이지만 알맹이는 없죠. 나도 저런 소비를 하고 싶어.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거를 깨닫게 되죠. 주인공이 까맣게 처리된 영화 포스터처럼. 삶의 전형적인 모습, 행복한 삶의 전형적인 모습, 스탠다드한 인생, 이거는 그냥 빈 껍데기일 수가 있겠구나. 왜? 나의 매일매일을 그려주지 못하니까.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건지를 그려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은 너무 내가 스탠다드한 인생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아니면 스탠다드한 인생의 경로에서 벗어나 있거나 뒤처져 있다고 해서 막 큰 압박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잘 쫓고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야. 내가 나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끌어나가는 거를 밀어붙여야 NPC가 안 되겠구나. 이게 그때의 생각이었어요. 21살 때였죠. 스탠다드한 인생관이 너무 파워가 세서 그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위축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압박감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고 집안에만 있게 되고, 그냥 스스로를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선민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느 순간 내가 NPC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나는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깨달았고, 이런 선민의식을 갖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저도 약간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가졌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저렇게 의미 없는 삶을 열심히도 추구하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난 시점에서 제가 한 스텝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NPC였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뭔가 NPC에서 벗어난 것 같아 라고 깨달음을 얻은 나도 또 NPC야. 왜냐면 사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이런 류의 담론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비주류 프로그램일 수 있겠죠. 근데 비주류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인 거죠. NPC였던 나도 프로그램이고, 거기서 깨어났다고 믿는 나도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속해서 살아가는데 미리 프로그램된 인생의 담론에 영향을 안 받는 인생이 있느냐? 그건 없다고 봐요. 다 어떤 담론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뭐 어떤 애가 앤드류 테이트 요즘에 꽂혀있다가 쳐봐요. 막 자기 새로운 남성성을 찾았대. 억눌렸대. 막 길을 펴고 살아야 되고 알파가 돼야 된대. 남성성을 죽이는 프로그램에 다 거세대가 돼 있대. 근데 이제 이런 담론도 원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오래됐죠. 니체, 위버맨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오래된 담론이에요. 누가 좌파적인 감수성으로 막 깨어났어. 이런 담론도 굉장히 오래됐죠. 누가 우파적 감수성으로 깨어났어. 이건 더 오래됐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사상은 조금 슴슴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연애에 관한 거든 진로에 관한 거든 뭐에 관한 거든 광신도가 되면 안 돼요. 왜? 그럼 교조적이 돼. 내가 가르치겠다 미개한 것들. 상대방을 손잡고 갈 상대를 보지 않고 내가 가르쳐야 될 상대를 보는 순간 내가 노답이 되는 거예요. 왜? 바보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NPC야. 뭘 막 대단한 걸 달성하려고 발악하지 않고 그냥 살아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자기는 지금 이 현재의 상태가 좋대요. 주말에 나가서 자연을 느끼고 사회 공헌 좀 하고 자식들 잘 키우고 이 삶, 이 지금 현재의 상태가 굉장히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목소리를 따라간 거잖아요. 이 사람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부의 추월 차선 막 이런 거 앤드류 테이트 이런 거 읽고 와가지고 진짜 소심인 한심하다 진짜. 돈 그렇게 해서 돈 절대 못 벌어 이런다고 쳐봐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자기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전자가 더 확실한 자기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 바보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사상을 접하고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슴슴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상은 이론적인 거예요. 근데 인생은 이론적인 걸로 싹 정리를 할 수 없는 되게 미세한데 중요한 결들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태어난 현실도 있고 나한테 중요한 관계들도 있고. 근데 막 너무 꽂힌 인생로는 이거를 한 방에 다 그냥 논리로 정리해버리겠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보통 어려워요. 억지스럽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밀고 가기가 힘들죠. 제가 최근에 읽은 장자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은 살펴서 들어가십시오.